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나갈 차례입니까? 왔어? 응. 저기 누구냐? 현영이 좀 풀어놨어요? 오케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71쪽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71쪽까지 나갔고 그 이후에 있는 문제를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아마 좀 분기점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분기점이 되셔야 될 것 같고 오늘까지 원의 방정식까지 오늘까지 조금 끝내면은 원까지 끝내면 오늘 좀 참 그림이 되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여기부터 먼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을 바로 펴주십시오. 93쪽. 네. 93쪽. 93쪽의 어드밴스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의 어드밴스 1번 문제 풀 수 있으니까는 지금 일단 1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십시오. 네, 시작. 미지수를 일단 어떤 거를 잡을지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고요. 원의 중심을 A, B라고 일단 잡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점 C, 0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을 물어봤습니다.
네, 잠깐 볼게요. 1번 문제를 조금 확인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막 푸시면은 조금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A, 뭐 A, 뭐 B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했는데 요거는 그런 형태보다는 요걸 조금 알고 들어가야겠네요. 원의 중심은요, 이 직선 위를 계속 움직이고 다닙니다. 맞아요? 계속 움직이고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콤마형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시콤마형을 이렇게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시콤마형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한번 잡아놓고 해보고 여기에서 한번 잡아놨는데 지금 이 시콤마형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길이가 될 때 그때가 이 원의 넓이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보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여기서 넓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함수 형태에서 최소값 형태로 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구하면 또 시간 한 번 더 세워야 되는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냥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그냥 반지름 길이가 10,0에서 원의 중심 사이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길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 거냐면은 3x-4y는 0과 됐어요? 어디까지? 10,0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게 바로는 반지름이 돼야 됩니다. 1번 문제를 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리 D는 반지름 I과 같다 그랬고요. 거리 D는 뭐가 되냐면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요. 절대값 30, 마이너스 4는 없어지고 2키 됩니다. 6 바로 나오네요. 즉 뭐냐면은 반지름 길이가 바로 6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원의 중심을 구하라는 문제도 아니었고 여기서는 바로 10,0과 이 직선 사이,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부분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답은 36파이 네, 그래서 답은 36파이가 답이에요. 1번 끝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원의 방정식 문제보다 오히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랑 더 연관이 많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얘를 일단은 요거를 최소값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다음 우리 친구들은요 몇 번을 바로 볼 거냐면요 2번을 바로 볼 겁니다. 1,4랑 5,6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원의 중심은 중점 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2인 두 점을 B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의 좌표를 x좌표를 뭐 2,A 또는 2,B라고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ABC의 넓이까지 여러분들 한번 구해 보세요.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2번은 현영아 2번에 답 뭐 나왔어요? 네, 정확하게 2번 풀었고요. 1번은 방금 선생님이 보니까요. 1번 그냥 이렇게 하시면 풀리네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점을 하나 잡으세요. A, 여기는 그러면은 B라고 놓치면 B는 4A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점 사이의 거리를요. 최소로 잡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A-10도 되고 4분의 3A 전체의 제곱 FA라고 놓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A가 얼마일 때 최종값이 나옵니다. 그럼 A값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끝납니다. 좀 반지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번 바로 가도록 해보자. 3번은 일반형이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일반형 나왔는데 당연히 얘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일단 표준형으로 일단 먼저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1 이하의 원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표준형으로 일단은 빠르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일단 고쳐보겠습니다. A 쓰시고요. X.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는데요. K-1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Y는 개수가 없으니까는 Y는 건들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Y 제곱 그대로 쓰실 거거든. 나머지 거는 다 이항시켜 주실 거고요. 상수는요. 5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없던 녀석들을 써야 되니까 여기는 K-1 전체 제곱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은 6K 제곱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5K 그다음에 플러스 돼서 없어지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얘는 루트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요거에 제곱이 될 거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라고 한다는 녀석은 루트 6K 제곱 마이너스 5K라고 한다는 거는 반지름이 1 이하가 되셔야 되겠고 조건 두 다음에 얘는 반지름 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다 양수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도 지장 없고요. 이렇게 되면 양변 다 제곱해주면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 양수기 때문에 양변 제곱하셔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다음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 잡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네. 연립 2차 부등식 형태로 나올 것이고요. 공수 1에서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5K는 0보다 크다 식 하나 세워주시고요. 차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6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은 0 이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위에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K로 묶어주실 수 있고요. 6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 형태 하나 나올 거고요.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시면은 바로 그래프로 그려서 따져주시면 되겠죠. 하나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밑에 거 인수분해가 6K 더하기 1.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2차 연립 부등식을 풀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는 이제 그려놓은 K는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그래서 6분의 5보다는 크다. 초가 나오셔야 되겠고요. 여기 K입니다.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 0보다는 작다. 하나 나오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작은 거랑 큰 거 사이가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6분의 1 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보다는 1은 여기 들어가 있네요. 1보다는 나가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고 끝낼게요. 여기 초가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K는요. 따라서 이 그림 보고 뭐 K 값에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고르시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될 수 있는 걸 찾았네요. 없는 게 아니라 2번
마이너스 6분의 1. 그림 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들어가네요. 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냥 결국에는 이제 풀이는 연립부등식으로 푼 거고요. 계산이 연립부등식이 된 거고, 연립 2차 부등식이 된 거고, 우리는 요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거에서 범위를 낼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됐고 이제 4번 들어가 볼게요. 세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외적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세 직선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세 직선이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 직선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세 직선의 교점이. 자,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을 구할 거냐.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점과의 거리를 갖다 해서 외심으로 해서 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교점 어차피 구했으니까 여기서 교점을 구할 거고 각각 교점을 구할 거니까 이제 빨리 선택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하시면은 지금 어차피 이 부분에서 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를 각각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각각을 교점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요. 네, 각각 두 개씩 해서 일단 교점을 구하실 거야.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반형에다가 그냥 대입해서요. 그러니까 크게 고민 안 하고 by 플러스 c는 0에다가 대입해서 a, b, c 값을 그냥 각각 구하시고 하시는 게 일단은 여기서 그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어차피 계산 동일하게 나와요. 아니면 여기를 뭐 원해주시면 x, y라고 적어놓고 교점에서 이거 거리 같다 이렇게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를 만약에 한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a, b라고 해서 근데 어차피 이거 내심으로 해서 선생님 이 내점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는 있는 이걸 구하고 나서 또 해서 구해서 이건 추천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교점을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교점을 한번 구하시면은 교점이 0,0 하나 나오시고요. 교점은 내가 해드릴게요. 연립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2,4 하나 나오고요. 4,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교점 먼저 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네.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왜? 0,0이 있기 때문에. 네. C값 바로 0이 나오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구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4번은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교점까지 해줬으니까. 네.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런데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계산이야 뭐 여러분들 계산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 같은 거 조금 잘 하시고 연립방정식하고 해서 A, B 값 구하시고 표준형까지 다시 한 다음에 원의 중심 그냥 구해주시면 이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른 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 넘어갈게요. 5번 넘어가자. 그래서 답은 혹시 먼저 푸신 분들은 답은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5번 가볼게요. 점과 원까지에서 거리가 정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요렇게 가셔야 돼요. 문제부터. 자, 우리가 원이 있어요. 근데 원의 중심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중심 0,6 나와 있고요. 8,6은 대략 여기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 원에서 어디까지 P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기준이 되니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내 말 이해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점을 했어요. 이 점이 무슨 거리가 될까요? 최단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최고로 긴 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내 말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거기랑 거기 사이에 있을 거고 거기에 여기 있는 숫자 사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그 사이에 있는 거 두 개 나올 거고, 맞아요? 이쪽은 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식의 이 교점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이제 0,0까지 거리를 일단 구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어차피 뭐 피타고라스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1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의 거리라고 한다는 거는 D라고 한다는 게 거리 D라고 한다는 녀석은 몇 이상이 돼야 반지름은 뭐 나왔으니까 3 나왔기 때문에 7 이상. 맞아? 아닙니까? 그 다음 몇 이하가 되겠습니까? 13 이하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맞아?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은 7일 때는 이제 교점이 몇 개 나오고, 맞아? 8일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오고, 9일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오고, 13일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오고, 맞아?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의 개수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이해를 시켰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보자. 길이가 이제 정수가 돼야 되니까 AP의 길이가 이제 일단은 8, 9, 10, 11, 12는 8, 9, 10, 11, 12는 몇 개 나와야 돼? 8, 9, 10, 11, 12는 몇 개씩 나와야 돼? 그렇죠. 두 개씩 8, 9, 10, 11, 12는 두 개씩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0개 나올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7일 때는 한 개 나올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13일 때는 한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8일 때, 10일 때 한 개 이렇게 쓰실 거고 한 개 쓰실 거고 그 다음에 8, 9, 10, 11, 12에서는 여기는 몇 개씩? 이렇게 되니까 두 개씩 가니까 됐어요? 여기는 두 개씩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12개. 네, 답 12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2개가 되겠습니다. 네, 잘 푸셨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단거리, 최장거리 여러분들 구하시고 하는 문제까지. 자, 6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 자, 원이 x축에 접하도록. 어떻게 풀래? 우리 편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뭔가 이런 거 안 하고. 자, 누구냐? 가원아,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x축의 또 다른 이름?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직선으로 나타내줘. x축의 또 다른 이름 y는 0.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y는 0과 이 원의 원 어쩌고 저쩌고 나온 이 원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다. 그럼 y 대신에 뭐 대입하고? y 대신에 0 대입하고 맞아요? 두 개의 교점이 하나다. 그 다음 뭐 때리면 돼? 한 배씩 바로 때리면 되겠죠? 그렇게 때리자. 내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원과 이거 뭐 또 표준형 고치고 그러면 조금 귀찮잖아. 그러니까 일반형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와 이렇게 할게요. 요거하고 그러니까 뭐 이 원과 y는 0 뭐 이거잖아. 이거 y는 0 x축 요거잖아. 맞아? 요거의 교점 여기를 구하자. 됐어요? 그래서 y는 0과 얘네 교점 y는 0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 알겠니?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 나와? 그러면은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냐? 맞아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든 0 쓰시면 되겠지. 그럼 바로 k가 나올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런 식으로 풀어봅시다. 아마 두 개가 나오나 봅니다. 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게 제일 내가 보기엔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다. 네. 뭐 반지름 구해서 뭐 편이랑 붙여서 하는 것보다 속 시원하게 편하게 하는 방법.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결국에는 뭐에 관계니까 직선과 직선과 도형과의 관계. 네.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6번 문제도 뭐 말 그대로 말장난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 여러분들 또 빠르게 또 잘하고 되니까 네 좋아요. 요거를 판별식을 때렸어.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 어쩌고가 마이너스 2가 는 0. 그게 판별식이 0 썼다. 그러면은 아니 k값 구해도 깔끔하게 나오네요. 네, k값은 1하고 2 나옵니다. 하시면은 답은 3. 네, 6번 답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뭔지 알겠어. 그래. 그리고 3,2도 지난다. 그리고 y축에도 접한다. 원이 두 개 있다. 3,2도 지나고.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3,2도 나중에 지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원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도 또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식을 이렇게 한번 식을 쓰기 전에 그림부터 한번 좀 파악을 해볼게요. 7번 바로 풀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3,2도 지난다. 근데 y축에 지난다. y축에 접한다. 뭐 당연히 두 개 있겠죠. 뭐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려주신다면은 그림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y는 이제 x 플러스 1을 지나지 않더라도 y축이 이렇게 접하는 원은 3,1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원은 이렇게 작은 원 하나랑 3,2 이렇게 해서 두 개예요.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원이 두 개 있다라고 머릿속에 그려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는 이걸 구하고 여기서의 어차피 구할 건데 결국은 얘가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의 중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a 전체의 제곱이 되고 y-b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원의 중심이 a, b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반지름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x좌표 아닙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a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물론 그냥 a 제곱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3,2 이렇게 되겠고 원의 중심은 y축에 접하니까 원의 중심은 무조건 일사분면에 위치합니다. 맞아요? 아닙니까? 원의 중심은 무조건 일사분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좌표는 굳이 나누어줄 필요 없이 뭐 절대값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a제곱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a는 양수예요.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럼 선생님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3, 2를 대입하셔야죠. 됐어요? 아닙니까? 3, 2를 대입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3,2를 대입하니까 당연히 대입할 건데 우리가 y는 x 더하기 1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a, b니까 a, a 더하기 1 아닙니까? 맞아요? b 좌표는 요건데 뭐 지금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됐어요? 난 지금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거 이제 계산하자 할 거고 제곱은 a 제곱이 나올 거고 a에 관한 아마 2차 방정식 때문에 a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a 값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나오게 되겠죠. 네.
이제 정리해볼게요. 그럼 3-a 전체의 제곱 플러스 1-a 전체의 제곱이 a 제곱이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구하실 거고요. 그러면은 정리해서 풀면은 a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8a 나올 거고 3, 3은 9, 10 나오네요. 떨어지지는 않나 봅니다. 그러네요. 뭐가 계산이 안 나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바보죠. 이거를 이제 뭐 근해 공식 써서 A를 다 구하고 B 좌표를 구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A니까는 여기 한 점의 좌표를 여기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됐어요? 그리고 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세팅해놓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 D는 루트 한쪽에서 한쪽 빨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에다 베타 플러스를 빼서 제곱해도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즉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루트 2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됐습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게 두 개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셔야 되겠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직접 못 구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도 되지만 우리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의 값도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네, 뭡니까? 네, 절대값 A라고 한다는 건 요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A는 1분의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가 88에 64 마이너스 4A니까 40이 돼서 루트 24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2루트 계산기 뭐죠? 2루트 6에다가 루트 2까지 곱해주니까 답은 거리 D는 2루트 12가 되고 뭐야 이거 2루트 3 4루트 3이 나와. 그래서 답은 4루트 3인데 7번의 답은 네 4루트 3 답형의 답은 있고요. 답은 있고요. 네, 요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못 외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루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랑 똑같아요. 우리 구하는 건 이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서 근각의 수열하기 이용하셔도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루트 64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40 그러니까는 루트 24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문제 파악은 선생님이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림을 조금 그려서 뭔가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인 건 물론 알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이렇게 한번 또 봤고요. 천천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7번 좀 정리하시고요. 네. 7번 이제 조금 머릿속에 다 정리됐으면은 8번 가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1, 3 위에 있고 중심이 원 위에 있고
중심이 원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중심이 거기 위에 있고 x축 y축에 그림에 따라 조금 나오는 게 다르겠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는 중심이 원 위에 있으니까 근데 원 위치부터 일단은 가볼게요. 원의 그림은 안 그릴게요. 마이너스 그래야 되나? 그림이 맞겠네요. 마이너스 1, 2야. 좀 더 작게 그려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반으로 할 거고 2는 여기 잡아놓을게요. 네, 그림 아직 그리지 마세요.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3이네요. 자기가 이런 원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원이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은 원의 중심이 그냥 얘를 극단적으로 해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얘들아. 됐어요? 원의 중심이 있고 얘가 x축 y축에다가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이쪽에 하나 있어. 됐어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몇 개 나오게 되겠니?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되겠네요. 여기도 되겠네요. 맞아요? 몇 개 되겠니? 4개 나오겠죠? 근데 이 각각의 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선생님 볼게요. 그림을. 어쨌든 뭐 여기 있어야 일단 있을 거고 뭐 정확한 그림 아니에요. 여기 있어야 되게 조그만해요. 여기 하나 x축 y축 접할 거고 이렇게 있어야지 x축 y에 되는데 근데 지금 얘네들의 이 중심은 됐어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겠니? 세훈아. 이쪽 기준으로 보면은 어디 위치에 어느 선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어디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선생님 x축 y축에 동시에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y는 이쪽은 x에 있어야 돼요. 이쪽 원 두 개. 되게 뭔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쪽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어디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그게 가장 큰 힌트. 왜냐면은 뭐니까 얘네들은 원이 죽었다 깨어나던 이 원들은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건 알아. 이렇게 해서 4개밖에 안 나와.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돼? x축 y축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얘가 왜 y는 x 있고 얘는 왜 마이너스 x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100말 말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요. 중심 1, 마이너스 1,2에서 대충 사이즈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8번은 먼저 그림 그릴게요. 네. 1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찾아봅시다. 구해봅시다. 그 다음에 각각의 점들을요. 그 각각 구하는 것도 아니네요. 4개가 끝인데요. 그죠? 각각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이거 4개 다 구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네 개는 다 선생님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냥 해주세요. 선생님이 이거 4개 구해볼게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림 그리셔야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문제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떨어지면 문제 나오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고요. 한번 해봤더니 y는 x랑 이제 해봤더니 x가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러니까 x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결국에는 y는 x랑 교점이가 2,1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2,2라는 소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는 반지름이 당연히 여기는 1 나오는 거고 맞아요? 여기는 반지름이 2,2니까 반지름은 뭐 나와야 돼? 2루트 2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아 미안해 2,2가 미안해 반지름 2 나와야 되겠죠? 2가 아니라 2,2니까 오 2 맞네요. 반지름 2 나와야 되고 1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y는 마이너스 x 해도 돼요. 뭐 만약에 문제는 지금 그냥 몇 개냐, 원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점이 나왔고요. 삼각형 ABP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무게중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점과 원인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그리는 원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무게중심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뭐가 되겠니? 무게중심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이 좌치의 방정식도 원이 되나 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두 점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하고는 뭐 원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 점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됐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돼서 이동하면서 여기도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또 이쪽도 이렇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또 이렇게 있을 거고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세 점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도형이 원이 될 건가 봅니다. 됐어요? 그걸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잡으셔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점 P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점 P를 x, y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얘기했지만은 여기 있는 변수를 나는 항상 조금 피해줬으면 좋겠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뭐 a, b라고 잡던지 또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잡던지 P점을 이렇게 잡아 놓으실 거고요. 다음 우리가 이제 무게 중심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한 점 A가 뭐 나와 있습니까? 다이사 1,1 그다음에 B는요 2,2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루는 무게 중심을 G라고 잡아 놓고요. 됐어요? 무게 중심은 우리 현영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돼서 여기는 A 플러스 3 잡아놓고 여기도 B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음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거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 도형의 방정식을 F 프라임 되니? 이 도형의 방정식 F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는 0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이 도형들이 움직이는 새로운 자치란 말이야. 자치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를 뭐라고 놔야 돼? x 다시 이 점은 한 점에서 이걸 y 다시라고 놔셔야 되겠죠. 다음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a는 가셔야 되겠죠. 맞아요? a는 뭐가 돼요? 3x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됐어요? b는 뭐가 돼야 돼요? b는 3y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뭐로 찾아가셔야 됩니까? 나는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a, b에 관한 식이 있을 거야. a, b는 어디 위를 지난다 그랬습니까? 지금 9번 하고 있습니까? a, b는 점 위에 있는 거 여기니까 a, b는 이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a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a, b는 맞아요?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P라는 점은 A, B는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기 때문에 P, A, B를 여기다가 당연히 대입하시고 A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B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은 맞습니까? 네, 9가 됩니다. XY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쏙쏙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뭐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이 식이 나와야 되겠죠. 이 도형의 식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결과는 3x 프라임 제곱 3y 프라임 제곱은 9가 될 거고 결국에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 상수함수에서 다 약분 시킨 거예요. 1이 나오고 이제 이거를 이제 프라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은 얘가 없어지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만큼 도형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9번의 답은 1번.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측이라고 한다는 거는 다음 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어떤 변수를 세워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변수를 세워달라. 이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괜찮죠? 네, 이제 9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11번을 들어가기 전에 11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되게 얘기했는데 이 원의 방정식에서 심화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은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를 쓸 줄 아시면은 이제 조금 좋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뒤에 문제 나올 거예요. 나오기 전에 쌤이 내용 정리 한번 해줄까 합니다. 내용 정리 할까 하는데 그냥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세요. 선생님이 두 원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일반형으로 그냥 쓸게요. 언제 나오나 계속 궁금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K를 사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막상 문제에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잘 못 사용하세요. 네, 선생님이 서로 다른 두 원이 있습니다. 됐어요?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 두 원이 관계가 위치 관계가 두 원이 이렇게 교점에서 만납니다. 됐어요? 이거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한 관계에서. 네, 이랬을 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두 원의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뭐를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K를 사용을 했어요. 단순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식을 일단은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은 일단 쭉 밑에다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어디에다가 붙여도 상관없어요. 보통 그래서 조금 복잡한 식에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그대로 놓을 거고요. 얘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K를 앞쪽에다가 비례상수에서 K를 박아놨습니다. 됐어요?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뭐가 없어지면 X제곱이 다 없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1차 항의 식으로만 남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한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두 원의 교점, 공통현에 지나는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겁니다. K가 0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됐어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됐어요? K가 만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가 내가 알고 싶은 어떠한 특정한 점을 하나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점이 만약에 0,0도 지날 수 있고요. 맞아요? 또는 4,4도 지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값을 지날 수 있습니다. 5,-8도 지날 수 있고 그때에 대한 원의 방정식과 K값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K값을 아예 구하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뒤에 몇 번부터 문제 나올 거냐면요. 지금 선생님은 눈으로 그냥 딱 봤을 때 뒤에 97쪽에 18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으셔도 됩니다. 18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있다가 풀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풀게 해드릴 거고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두 원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두 원의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 11번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1번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11번을 풀기 전에 11번을 여기서 풀기 전에 요거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 선생님 보라는 대로 가주세요. 어디로 가주실 거냐면은 또 외우신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79쪽입니다. 자 79쪽에 네 79쪽이에요. 79쪽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됐어요? 표가 하나 있습니다. 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거리 D라고 한다라는 건요.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됐어요? 만약에 두 원의 중심 사이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랑 똑같다 그러면 두 원은 외접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혹시 이런 거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원이 얘기하는 거야? 가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원이 이렇게 두 개 하나 있거든요. 됐어요?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두 원이 서로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만나는 교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얘네들의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공통 접선이라 그러거든요. 공통 접선? 근데 공통 접선이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요. 외접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빨간색이지. 이렇게 빨간색. 요도 공통 접선은 맞거든요. 근데 얘는 공통 접선인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얘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공통 접선이 몇 개 있어요? 일단은 4개 있죠. 그리고 공통 내접선은 2개, 내접선 2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두 원이 만약에 이렇게 될 때도 있죠. 이렇게 될 때도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공통 외접선은 2개 있는 거는 눈으로 바로 보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공통 내접선은 현영아 몇 개 생겨? 이렇게 한 개 생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과 원에서 위치 관계에서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두 원 사이의 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얘를 반지르면 R1이라고 하고 얘를 반지르면 R2라고 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거리 D가 R1 더하기 R2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맞아? R1, R2 제곱 같아. R1 더하기 R2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됐어요? 이때는 서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R1과 R2가 거리 D랑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렇죠. 여기서 크기는 일단은 큰 거를 R2라고 할 겁니다. 됐어요? 뭐 큰 걸 R1이라고 하셨는데 큰 걸 R2라고 하게 그림상 큰 걸 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리 D가 지금 문제처럼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한다면은 맞아요? R1하고 R2 더해준 것에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외접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크게 R1이라고 할게요. 이제 큰 원을 그래서 R1에서 R2보다는 커야 됩니다. 단 R1이 R2보다는 크다. 이 조건에서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자, 지금 몇 번을 푸셔야 되면 이 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 두 개 됐습니까? 그리고 공통 내접선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또 원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내접선이 있겠습니까? 외접선만 두 개 건져야지. 뒤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원위치 하셔갖고요. 우리가 지금 몇 번 가다가 지금 핀트 틀었냐면은 몇 번 가다 그랬냐? 7번 가다 11번 가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11번이에요? 갑자기 11번으로 갔지? 10번 안 가고 11번 먼저 갔네요. 선생님 10번 갈게요. 11번 먼저 합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x 걔만 표준형으로 고쳐주세요. 시작. 11번은 표준형으로 고쳐주세요. 자, 선생님 물어볼게요. 지금 얘는 두 원이 일단은 잠깐만요 있고 실문했죠? K의 개수 좋아요. 일단은 중심 사이의 거리는요. 거리 D는요.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뭐가 나옵니까? 거리 D는요. 5 나옵니까? 그럼 거리 D가 5가 나오셔야 되겠죠. 거리 D가 5가 나와야 되고 얘가 이제 거리 D가 5가 나와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1보다 더 작을 수가 없죠. 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원래는 이거 구분해서 다 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다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얘의 반지름은요.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얘가 1보다 작게 되잖아요. 맞아요? 얘가 반지름이 1보다 작게 되면요. 얘는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반지름은요. 얘가 얘보다 더 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25 마이너스 k 요 공식 그대로 쓸게요. 빼기 1 쓰실 거고요. 쓰세요. 루트 25k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요게 R1 마이너스 R2고요. 됐어요? 요게 R1 더하기 R2가 됩니다.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거리 D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의 범위를 구해야 돼? 얘의 범위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얘를 무리하게 풀 필요는 없어요. 얘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요렇게 하나 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루트 25 마이너스 k라고 한다는 녀석이 여기로 얘라는 녀석이 넘어갈 거예요. 얘가 넘어가니까 6보다 작아야 되고 맞아요? 좋아. 그럼 루트 25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4보다는 커야 됩니다. 나는 뭐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까? 지금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뭐 k 값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다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마이너스 k는요 36, 16이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정수 k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개 될 수 있습니까? 뭐 25 빼서 뭐 계산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하셔도 되는데 뭐 원칙적으로 풀어봅시다. 25를 양변 빼주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k가 되고 20을 빼주면은 11이 됩니까? 네. 그럼 k는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9보다 작습니까? 아닌가? 야 이거 k값 구하다가 틀리겠다. 정수의 개수에서 됐어요? 자 다이식 k값 개수 몇 개 나와? 시간 구해놓고 틀려봐라. 네. 몇 개 나와요? 0을 기준으로 해서 해봐야죠. 여러분들 해서 세훈이 19개? 19개? 네 좋습니다. 19개 나오셔야 돼요. 중간에 0도 꼭 세주시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다 구해놓고 이런 틀리면 좀 억울하겠네요. 네, 그래서 11번 이렇게 보실 거고요. 오케이. 10번까지만 하고요. 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0번만 보고 볼게요. 시간이 또 네, 10번 1,0 4,0 2대 1인 점 P에 대해서 각이 최대라 그랬다. PAB가 2대 1인 점 P에 대해서 각이 최대다. AB 2대 1. 자, 10번에다가는 일단은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써주시고요. 10번은요. 10번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이 되겠고요. 네, 아폴로니우스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거고요. 그냥 뭐 팔고 없고요.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아폴로니우스는 바로 하냐면 1,0이고요. 여기가 4,0이니까 그러니까 배경 지식 좀 알고 푸시면 좀 너무 좋다. 뭐냐면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그랬냐 아이들아? 2대 1로 그랬지? 그러니까 2대 1 되는 요점 있지, 그지? 요점 한 점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P라고 잡아. 됐어? 2대 1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P점은 여기는 3,0이지? 그 다음 그림 그려줄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바깥쪽에 있어. 여기서 바깥쪽 가주면은 우리 누구냐? 가원님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폴로니우스 원인데 여기에 얼마만큼 갔어 가원아? 여기 3이지 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3 가서 여기 2 갔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2대 1이잖아, 그지? 여기가 무슨 점이야? 이 두 점을 2대 1 가면 이게 무슨 점이야? 이게 외분점이야. 지금 외분점은 잘 안 가르쳐줘. 그래서 옛날식으로 하는 이게 Q점이야, 외분점이. 됐어요? 그러면 이 Q점이 2대 1이니까 이건 그냥 선생님이 밤에 얘기해 여기 3이니까 3이니까 여기 7,0이야. 알겠니?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Q점하고 이 P점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뭐 하고 있냐면 요렇게 양끝 지름의 양끝으로 해서 얘가 원이 돼.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한 점 P가 여기가 좀 늦게 들어올게. 여기가 A고 B라 그랬냐? 그리고 맞죠? 1,0 그죠? 그럼 PAB가 최대여야 돼.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PAB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여기 PAB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PAB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지? P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맞아요? P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지? 아 미안해요. 그림 이렇게 잘 봐야 돼. 그러면은 PAB가 이렇게 가는데 니네들이 보더라도 PAB가 되려 그러면은 PAB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P점이 여기 있어야지 90도가 되잖아. 그지? 그냥 느낌상 90도가 최대일 것 같지 않니?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니네들이. 아니에요? 90도일 것 같지 않아요? 더 큰 거 있어요 여러분들? PAB인데 이렇게 해서 백해서 이렇게 들어올 건데
여긴가? 여기 이렇게 하지만은 90도보다 더 큰가? 90도보다 더 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네, 쉬었다가 할게요. PAP PA 네, 쉬세요. PAP구나. PAP 그렇죠. PAP 그죠? PAP